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미디보다 더 재미있는 경매 실수 사례 네 번째로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 이런 내용으로 경매 사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경매 사건에 재감정, 입찰표 작성 실수, 재경매, 허위 임차인, 항고, 재항고, 대법원 판례까지 새롭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지권 미등기, 유치권 신고 등 이 모든 것이 이번 한 경매 사건에 모두 나오게 됩니다. 경매 공부의 절반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부담 없이 재미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법원 판례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입찰 가격 기재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락 결과를 최소화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2010년 3월 3일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입찰가 1천만 원을 실수로 0 하나 더 적어서 1억 원에 낙찰이 되는 경우 법원에 따라서 실수를 인정해 낙찰 불허가 해주고 입찰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매 사건에서도 경매법원과 항구심 법원인 고등법원에서는 낙찰 불허가를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 낙찰 불허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오른쪽 입찰표를 보시면 조땡주 씨는 2009년 3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감정가 9억 5천만 원인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46평형 아파트를 53억 2,8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원래 5억 3,280만 원으로 입찰 가격을 기재하려 했지만 실수로 0 하나를 더 붙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3회 유찰되어 최저 매각 가격이 4억 8,64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5명이 응찰하였고 차순이자가 신고한 가격은 6억 899만 9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보증 금액은 4,864만 원으로 제대로 기입했고 입찰 보증금 봉투에 넣어 제출했습니다. 조 씨는 결국 기재상의 실수로 0 하나를 더 붙였다며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1심이 입찰 가격 기재상 중대한 오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2009년 3월 18일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고 2009년 3월 20일에 2008-10 결정으로 불허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송땡순 씨 등이 법원의 매각 불허가 결정으로 정당한 입찰자의 권리와 2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즉시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중대한 오기가 인정되므로 원심의 매각 불허가 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0년 2월 6일 대법원은 비록 입찰 가격에 중대한 오기가 있더라도 민사집행법상 규정된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미 내린 낙찰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송 씨 등이 법원의 매각 불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항고에서 최근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는 동법 제121조 및 제124조 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 한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사유는 이의신청 사유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입찰 가격을 높게 기재했다는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입찰 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의 매각 불허가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왼쪽은 경매 정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소재지 제일 아래쪽을 보면
아파트의 보전 등기는 2006년 5월 29일에 되었지만 면적 부분에서 대지권 미등기라고 나옵니다. 대지권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 포함되어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대지권이 정리되면 최종 소유자에게 대지권 등기가 됩니다. 반드시 감정평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 감정이 2억 2,500만원입니다. 참고로 감정가는 7억 5천만원이지만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은 9억 5천만원이고 이후에 유찰되어 2009년 3월 11일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임차인 아내는 이땡희가 전입신고하고 배당 요구했는데 소유자의 아들 김땡은에 의하면 임대차 없이 소유자 가족만 살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차인 이땡희는 보증금이 1,400만원인데 대항력도 없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매 압류 등기일보다는 전신고가 빠르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면 최우선 변제 대상은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2008년 4월 11일 지나서 2009년 3월 11일에 배당 요구하여 최우선 변제도 받지 못합니다. 이날 2009년 3월 11일은 바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53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응찰한 그날입니다. 또 소유자의 아들은 이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엄마하고 아들의 진술이 엇갈려 허위 임차인임이 들통난 것입니다. 소재지 밑에 보면 주식회사 민땡으로부터 9천만원의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는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 물건을 유치하고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이 건의 경우 아파트로서 소유자가 점유해 살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액 제일 아래를 보시면 최초 감정평가 금액은 9억 5천만원으로 나옵니다. 여러 차례 유찰이 되면 소유자나 채권자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나 채권자의 신청으로 재감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감정한 금액이 7억 5천만원이고 두 번 유찰된 후에 2010년 10월 14일 공동입찰로 5억 8,613만원에 최종 낙찰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해드리는 것이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경매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본건은 재경매이기 때문에 전 낙찰인의 입찰 보증금은 몰수가 되는데 이 돈은 국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당 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됩니다. 여기서 항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소유자 송땡신과 두 번째 근저당권자 송땡수는 자매지간으로 추측이 됩니다. 두 사람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매각 불허가에 대해서 항고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 허가 결정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고 이 금액은 배당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1순위가 국민은행으로 채권 최고액은 5억 5,080만원이고 2순위가 항고권자이자 두 번째 근저당권자인 송땡순으로 채권 금액은 4억 원입니다. 여러 차례 유찰이 되면 2순위는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기 어려운데 최종 낙찰 금액에 전 낙찰인의 보증금 4,864만원이 포함되면 그만큼 배당을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국민은행과 송땡순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2006년 9월 4일로 같습니다. 이 경우는 순위 번호가 국민은행이 빠르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선순위가 됩니다. 등기부 등본 분석은 접수 날짜와 접수 번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등기 원인 날짜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등기 원인인 근저당권 설정 일자는 국민은행의 2006년 9월 4일보다 송땡순의 2006년 8월 12일이 빨라도 등기부는 접수 날짜가 빠른 것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구인 동구 분석에서는 접수 날짜가 같게 되면 순위 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 갑구와 을구인 별구 분석에서는 접수 번호에 의해서 그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최초 감정가는 2008년 10월 23일 첫 매각에서 9억 5천만원으로 시작했지만 5차인 2010년 7월 23일
4억 8,640만원으로 떨어지자 재감정하여 7억 5천만원으로 올랐고, 이어 2회 유찰되어 7차 입찰에서 최저가 4억 8천만원일 때 5명이 응찰하여 김땡순 외 1인이 공동 입찰로 5억 8,613만원에 최종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국민은행의 청구 금액이 4억 8,650여만원이므로 송땡수는 낙찰 금액가의 차액 1억 원과 전 낙찰인의 보증금 4,864만원을 합해서 배당을 받게 되니 불허가 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송땡순 입장에서는 남의 불행이 곧 나에겐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손해볼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땡순 씨는 적극적으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실수를 활용하여 본인의 배당금을 더 회수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빠지면 적극적으로 차선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